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부산 139번 확진자 부친과 조카 등 가족 2명이 2차 감염됐습니다. 부산시는 또 다른 2차, 3차 감염을 막기 위해 이태원 일대 방문자 조사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부산교육청은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비롯해 교직원과 공무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이태원 일대 방문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이태원 방문이 확인된 영어 보조교사 20명은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의 3개구가 나눠서 관리 중인 온천천에서 비만 오면 물고기 떼죽음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온천천 관리를 위해 비점오염 저감 시설을 만들었지만 근본적인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북한 재개발지구에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 허가가 잇따르면서 지역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위법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얼마 전 온천천에서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하는 일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온천천 물고기 집단 폐사는 연례 행사처럼 벌어지고 있는데요. 부산시가 온천천 비점오염 저감 시설을 오는 15일부터 가동해 수생태계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땜질식 처방으로는 온천천의 제대로 된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천천 일대입니다. 하천 오염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부산 하천에서 자취를 감췄던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1급인 수달이 다시 온천천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와는 반대의 모습도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서 물고기 떼죽음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겨울철 비가 안 왔다가 몇 개월 만에 온 초기 강우가 하수와 섞여서 넘치면서 그게 독극물의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리 공사를 하면서 하수를 옆으로 이제 돌려놨는데 그게 기존 규모보다 작아서 과도하게 넘어서 공사 중에 철저하게 대비하지 못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비가 오고 나면 검은 오염 덩어리인 스컴이 물 위로 떠오르고 오염된 물에서 살 수 없게 된 물고기의 집단 폐사가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15일부터 부산시는 비가 올 때 불특정 오염물질이 하천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온천천 비점오염 저감 시설 설치 사업을 마무리하고 본격 가동합니다. 물고기 폐사가 주로 발생하는 세병규 일원의 비점오염이 줄어 수 생태계를 보호함으로써 반복되는 물고기 집단 폐사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환경 전문가들은 문제가 생기면 내놓는 땜질식 대책으론 온천천의 자연형 하천 모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관리에 대한 철학과 목표가 완전 달라요. 그리고 독자적으로 구 단위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과도한 시설 그리고 과도한 시설에 따른 과도한 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이후로 끊임없이 20년 동안 온천천은 통합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부산시가 그냥 책임을 뭐 어떤 사고가 터지면은 뭐 책임을 실어서 그냥 지자체한테 그냥 위임 방치해 놓고 있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온천천에 일원화된 관리 지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온천천 주변 환경 정비는 온천천이 지나는 금정구와 연제구, 동래구 등 3개 지자체가 그의 예산 사정에 따라 제각각 하고 있고 비점 오염원 관리, 동식물 서식처 관리, 수질 관리 역시 모두 각기 다른 기관에서 맡고 있습니다. 지난해 3개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산시는 낙동강 원수를 끌어오는 유지용수 공급비에만 매년 7억 4천만 원 정도 지원하는 수준이어서 온천천의 전반적인 관리 상황은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습니다. 각 구청마다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는 3개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제 구별로 관리 사업비라든지 뭐 정비비라든지 그거는 저희가 뭐 12로 투입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오수, 하수를 분리해 하천으로 오염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분류식 하수 관로 공사도 2022년 완공될 예정이지만 전문가들은 2030년 이후에나 수질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부산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온천천 통합관리 방안에 대한 용역이
7월 중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하지만 10여 년 전 2천만 원을 들여 온천천 통합관리를 추진했다가 적은 예산과 인력 탓에 실패한 전례가 있는 만큼 제대로 된 통합관리 매뉴얼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139번 확진자의 가족 2명이 2차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139번 확진자의 아버지 62살 A씨와 1살 B군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4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또 다른 2차, 3차 감염 사례를 막기 위해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확진자들의 시간대별 동선과 부산으로 돌아온 이후의 일정, 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태원 일대를 방문한 부산 지역 거주자는 13일 오후 5시 기준 236명이며 11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클럽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 35명 중에는 23명이 음성 판정을 받고 나머지는 검사 중이거나 무증상이라고 부산시는 설명했습니다. 부산시가 공개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139번 환자의 동선에서 방문업체나 주소, 도시철도 정차역 등의 정보가 없는 것에 대해 부산시는 전수검사가 완료돼 상호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13일 코로나19 일일 상황 보고를 통해 환자가 여러 시설을 이용했지만 CCTV 등을 통해 이용자들을 모두 확인해 특별한 감염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139번 환자의 직장 내 접촉자 수는 11명으로 모두 자가격리 중이며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태원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의 여파가 부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유흥업소 등이 밀집한 시내를 중심으로 상가에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시내의 대표적 관광지인 남포동입니다. 야시장으로 이름난 깡통시장은 평일인데도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일에 바쁜 모습입니다. 잘 돌아가면 괜찮아질 것 같다는 그런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이십니다. 인근 국제시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시장이라 코로나19로 인한 침체 분위기는 여전합니다. 코로나 되기 전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하고 했는데 지금은 8시 반에 문 열던 거를 지금 12시에 와가 점심 먹고 3시대가 퇴근합니다. 시내 중심가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부산에서도 이태원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 중 하나는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이곳 서면입니다. 당장 클럽 대부분이 잠정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여파는 다시 주변 상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클럽에 갔다가 오시는 분들이 식사하러 많이 오시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확실히 감소가 많이 되어서 아침은 조용한 편이에요. 부산시는 12일 정오부터 클럽 형태의 유흥시설 71곳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2주간 이들 시설에 대한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2,400여 곳의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영업 자제 권고와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부산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에도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의 2차 감염 소식이 전해지며 다시 코로나19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언제 나도 감염될지 모른다는 우려의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문화생활로 잠시 여유를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해운대 달맞이 언덕의 멋진 풍광과 함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갤러리 랜선 투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몽마르트라고 불리는 해운대 달맞이 언덕. 바다와 숲과 어우러진 월출을 감상하는 곳으로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달맞이 언덕에는 10여 개의 크고 작은 갤러리들이 자리 잡고 있어 해운대구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달맞이 갤러리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한 해 평균 260여 명의 관람객들이 문화로운 투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올해는 투어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갤러리 미술 작품을 작가분이나 이제 큐레이터 분들에게 직접 이제 설명을 듣는 갤러리 투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갑작스러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달맞이 갤러리 투어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어서 온라인상으로나마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미술 작품을 소개하고자 개그우먼 안소미, 박소영 씨가 달맞이 언덕의 갤러리와 주요 관광지 곳곳을 누비며 제작된 영상은 모두 4편으로 해운대구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통해 공개됩니다. 관람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던 갤러리에서도 이러한 온라인 전시에 대한 기대감을 표합니다. 평소에 오는 관람객 숫자보다 거의 한 80% 이상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갤러리 랜선 투어로 인해서 조금 침체됐던 어떤 갤러리들이 좀 활성화되고 갤러리나 또 미술관을 갈 수 있겠다. 또 이런 마음들이 또 다시 동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등으로 단절된 주민들에게 그림으로 전하는 위로. 랜선을 통한 문화로운 시간이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에 작은 휴식을 안겨주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부산교육청은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비롯해 교육청 소속 교직원과 지방직 공무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이태원 일원을 방문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교직원 14명은 이태원을 방문했지만 클럽 방문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자율격리 조치했습니다. 교육청은 또 학생과 학원 내 강사와 직원 중 이태원 방문자가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부산에서 이태원 일원을 방문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20명은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부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창업기업을 돕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보다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기술 창업기업 250곳에 100만 원씩 지원하고 창업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비도 조기 집행할 방침입니다. 또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돕고 비대면 멘토링과 투자 설명회를 지원하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북항 재개발지구에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 허가가 잇따르면서 지역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위법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마린시티와 센텀시티, 여기에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된 초고층 LCT까지. 공통점은 주변과 단절, 구역 생활권이 만들어지면서 상대적 박탈감만 커졌다는 겁니다. 지역사회에서는 두 번 다시 이런 방식의 개발은 안 된다는 여론 형성과 함께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북항 재개발 지역은 낙후된 원도심과 연계해 상생 효과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동구 지역 주민들은 기대감보다는 허탈감이 더 큽니다. 최근 북항 재개발 지역의 생활형 숙박시설, 이른바 레지던스 건립 허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북항 재개발 지역 내 레지던스 허가는 모두 3건, 4천여 세대에 이릅니다. 특히 최근 부산시에서 허가한 D3구역 레지던스에 대해 동구 지역민들의 반발이 큽니다. 이곳에는 연면적 19만여 제곱미터의 용적률 999%, 지상 59층 건물이 건립돼 1,20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북항 재개발은 동구 지역에게 제2의 마린시티나 센텀시티가 될 수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도심과 동반하여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수도권 주민의 주말 휴양시설 쉼터로 전락할 우려가. 여기에 생활형 숙박시설로 허가를 받은 뒤 고급 주거 형태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부산시가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은 이제 고급 주거 용도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이제 단독주택, 공동주택 건립을 피하고자 이제 부산시가 결국에는 사업자 측을 위해서 해준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저희는 특혜라고 봅니다. 이런 지적에도 부산시는 주택이 아닌 만큼 허가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주거용 이용은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해야 할 문제라며 이후 관리 문제도 슬그머니 발을 빼는 모양새입니다. 지난해 9월 부산시가 공문을 통해 레지던스 추가 허가를 공개하자 동구청에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더욱이 해양수산부마저 사실상 고급 주거 용도로 전용될 우려가 크다며 생활 숙박시설 규모를 최소화하고 사업 목적에 맞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이런 기관들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한 채 추가 허가를 내면서 스스로 논란과 의혹을 자초했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형 지역화폐 동백전이 소상공인을 살린다는 당초의 취지에 맞지 않게 단순 결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부산경실련이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결제된 동백전 4,540억 원의 사용처를 분석한 결과 35%는 식생활에, 19%가 보건의료에, 13%는 쇼핑과 유통, 8.7%는 교육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의료 분야 사용액 882억 원 중 242억 원이 치과와 피부과에 쓰였고 교육비 결제액 392억 원 중 136억 원은 입시학원과 보습학원에 사용됐습니다. 경실련은 또 전체 결제 건수의 3분의 2 이상이 50만 원을 넘어서는 고액 결제로 나타났다며 고액 지출 업종에 동백전이 사용되면서 원래의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세관이 담배 64만 갑, 시가 28억 원어치를 밀수입한 일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한 명은 구속, 또 다른 한 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동남아로 수출된 국산 담배를 부산항을 거쳐 중국으로 보내는 환적 화물인 것처럼 위장 밀수입했는데 일반 시중 판매 담배보다 가격이 저렴한 것을 이용해 높은 시세 차익을 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관이 압수한 담배는 40피트 컨테이너 한 대 분량에 달하고 부산본부 세관에서 검거한 단일 담배 밀수 사건 압수량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세관은 달아난 공범 A씨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14일) 기상정보입니다. 부산은 오전부터 구름 많이 끼며 맑은 하늘 보시기는 어렵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5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의 분포를 보이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이 끼겠고요. 제주도는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며 밤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바람도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피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남부와 남해동부 두 해상 모두 구름 많겠고 물결은 최대 1m까지 일겠습니다. 곳에 따라 물살이 강하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부산은 금요일 비가 오며 낮 기온이 19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토요일 오전과 월요일 오후에도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